네, 화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냉철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효성중공업 네. 84만 7천 원 80%요. 아, 물타기로 해가지고 네. 지금 80%가 된 거예요. 80%요, 시청자님. 예, 예. 오늘 또 급락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수익이 어떻게 날 건지, 네. 얼마 선에서 매도를 해야 할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 많은 만큼 저희가 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정선호 대표님의 부정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건설업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왔는데 그래도 좀 분봉을 보면은 약간 돌려서는 모습 보여주긴 했거든요. 이 우려가 좀 계속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사실 이 우려 자체는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효성중공업이 급락이 사실 이 급락의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채무 보증 두 건을 인수하게 되면서 이게 올해 4분기부터에 대한 실적 리스크가 또 발생하죠. 결국 채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로서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이 기업은 이미 이제 그 하락을 해도 전혀 사실 지금 자리에서 이상하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일단 이슈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좀 먼저 본다라고 하면은 자 보면은 지금 한 번 상방 흐름을 만들고 지금 이제 또 고점대를 찍고 이제 싹 조정 주는 구간이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차트적으로 얘기하면은 쌍봉 구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정으로 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비중 10%다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긍정을 줬을 것 같아요. 근데 80%라는 건 거의 지금 몰빵했다는 거거든요, 거의. 지금 자리가 만약에 쌍봉을 맞고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디까지 빠질지에 대한 이런 그 손절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좀 부정 의견을 드리는 거고 보면 아시겠지만 일단 어찌됐든지 차트가 지켜주는 자리는 계속해서 지켜줘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고점대 돌파가 나오면서 20만 원대 지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30만 원대 지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만 원대 지키면 또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은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효성중공업이라는 게 이제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게 중공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 이제 조선업 관련되는 호황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중공업 관련되는 조선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변압기라든지 이제 전력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압기만 이제 이야기해도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과거의 변압기 이게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지금 이 당시에 AI 랠리가 터졌었죠. AI 랠리가 터지면서 갑자기 AI와 함께 뒤따랐던 게 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이 전력 부족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전력 부족 현상에 따라 이런 변압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규 테마로 편승되면서 주가 강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도 부정을 드린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4분기 실적 리스크만 가지고서도 이 그 채무 보증을 두 개를 인수했다라고 하면서 4분기 실적 리스크만 가지고서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효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지금 5만 원에 있어서 50만 원까지 10배 가까이 오르는 이 동안에 물론 노르웨이 관련해 갖고 3,300억 원인가요? 변압기 수주 잭팟 터졌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 모든 실적이 반영된 거를 쳤을 때도 그 주가는 과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왜? AI 랠리 때는 그랬어요. AI 랠리 때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반도체 섹터라든지 유리기판 관련 섹터라든지 너도 나도 10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정말 나와줘야 될 실적 대비해서 과하게 우리 2차 전지로 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미 실적을 뛰어넘는 주가 상승폭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변압기 관련된 섹터도 실적을 뛰어넘는 상승폭이 나와준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건설업 부분에 대한 이런 채무 보증을 인수한 것만 가지고서도 주가 하락이 이 정도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태에서 변압기 관련되는 부분이 받쳐주지 않았을 때는 하락폭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은 AI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받쳐주지도 않기 때문에 변압기라는 섹터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이 조선업 포항 어쨌든 조선 부분에 있기 때문에 조선업 포항에 따른 또 반사이익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0만 원대를 안 깨면은 뭐 진짜 최고로 여덟 배 25만 원대를 안 깨면은 들고 가셔도 좋다 생각하고 있지만 진짜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35만 원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일부 비중 축소는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정해주셨습니다. 35만 원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좀 많이 줄여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아, 그럼 차장님의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효성중공업 긍정 남겨주시긴 했거든요. 그 건설업 리스크를 4분기 실적에만 반영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뭔가 일회성 비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따지고 놓고 보면은 효성중공업 뭐 내년에도 좀 달려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전력기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주가가 좀 조정받았을 때는 계속 좀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밑꼬리를 단 상황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주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에 대한 관점은 분명히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이 뭐 건설업 우려로만 하겠지만은 결국 봤을 때는 어떤 전력기기 쪽으로의 매출에 대한 증가 속도는 그 매출에서 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보다 하면 건설업과 엮여서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너무 이제 부정적인 시선에 의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좀 비중이 80%까지 됐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는 제가 나중에 갔을 때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어떤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서둘러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도 저는 목요일 날 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비중 조절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효성중공업 4분기 실적 발표는 내년 3월에 예정돼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그 시점까지 좀 꾸준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아유, 반가워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오스쿠텍이요. 오스코텍이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반토막이 났어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41,400원에 20%요. 41,400원에 20%요? 네. 그때 렉나자 이슈 있을 때 매수를 하셨었나 봐요, 시청자님. 네, 그날 했어요. 그날. 유한양행 승인받던 날. 당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도 뭔가 계속 떨어져서 손절에 대한 기회가 있긴 했었는데 그냥 계속 가져가고 싶으신 거죠, 시청자님? 오늘도 그냥 어떻게 매도할까 하고 그냥 만지작만지작에다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대응 전략 좀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차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희 시청자분들 보니까 뭐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그 승인 받은 날 들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유한양, 뭐 제2의 유한양행이라고 기대가 좀 많이 모아졌었죠. 또 오히려 그냥 3분기 이 실적도 이 기술 그 유입료가 들어오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기대감이 좀 컸었는데 제가 보더라도 오스코텍에 대한 어떤 그 제노스코죠. 이 자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모회사의 이런 오스코텍의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그 주주 가치에 대한 희석 우려가 지금 오스코텍에 좀 있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중장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제 바이오 쪽 유한양행과 연결된 뭐 기술료 유입은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장기 성장성을 일단은 좀 확인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에 대한 이 그러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섹터 대비해서는 주주 쪽에서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는 그런 섹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자회 상장에 대한 얘기는 저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은 저는 10월 달에 좀 주가가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좀 했었고 오히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다음부터 이 자회사에 대한 성장에 대한 속도가
더 있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펀드멘탈 쪽으로 좀 접근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매수 관점을 더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오스코텍의 주가에 좀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주가에 대한 하락에 대한 부분도 제한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시면은 일단은 좀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시되 추가적인 매수 관점은 가져가는 건 좀 추후에 좀 생각하시고요. 우선 그 오스코텍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은 좀 상황을 살피면서 그 후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스코텍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문자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0384번님께서 D&D 파마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8,000원에 비중은 28% 가지고 계신데요. 아주 살짝 수익 중이신데 정선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D&D 파마텍 보니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가한다라고 하고 뭐 다음 달에 열리니까 그 일정까지는 조금 더 가져가 보면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일단은 가져가 봐야 됩니다. 보통 네. 이제 우리가 뭐 JP모건 컨퍼런스 뭐 헬스케어라든지 뭐 암학회라든지 뭐 다양한 이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이런 행사들이 늘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다가오면 보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 그때 이후로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많고 뭐를 발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전까지는 통상 상승한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청자분도 알겠지만 이 문자 상담하신 분도 알겠지만 현재 시장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부분이 크죠. 또 특히나 지금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다 주사 바늘형입니다. 이제 찔러야 되죠. 찔러야 되는 건데 이 D&T 파마텍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경구용이죠. 경구용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서 임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는 이제 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도 좀 체결을 또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술 이전 계약 해간 메세라의 노브노 디스크라든지 일라일리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또 M&A 인수합병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발사익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게 D&D 파마텍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에 일단 뭐 그 차트를 좀 보고 설명드릴 수 있는 게 현재 이 종목이 그 거의 신고가 패턴, 신고가 랠리 패턴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 이제 내리 이제 하방으로 밀렸죠. 그래서 월봉을 보면 밀렸는데 지금 정확하게 캔들의 저점을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켜주면서 뭐 하고 있다? 우상향 흐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5만 원. 만약에 이번 달이 이제 사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다음 다음 주 월요일인가에 3거래일 남았는데 이 3거래일 동안에 이 중요한 부분이 5만 원이거든요. 이 5만 원대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지켜냈을 때는 이 월봉상 이 과거 가장 장대 음봉 캔들의 몸통을 돌파한 상태로 이제 이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패턴이 오히려 저항 돌파 패턴으로서 상방의 흐름, 상승 신고가 패턴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패턴을 기대한다 했을 때 지금 이제 5만 원대가 강한 저항이라고 하면은 통상 신고가 시에는 이 고점 대비해서 50%에서 100% 정도의 상승 신고가 패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에서 한 7만 5천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신고가 패턴에서 지금 굳이 정리한다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만약에 이 5만 원 이번 달에 5만 원 돌파를 좀 실패한다라고 하면은 보다시피 과거에 10월 달도 저항대가 5만 원이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박스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이 3만 7천까지 또 조정을 줬다가 다시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5만 원대 돌파 많이 실패하면은 좀 일부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낫다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됐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37,5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점도 높여놨어요. 그래서 신고가 패턴으로서 연결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에 대한 전략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뒷번호 7040번님께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1,900원에 비중을 10% 가지고 계신데요. 뉴스에 추가 상장이 나와 있던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뉴스인가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 내용은 차장님께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코난 테크놀로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또 생성의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코난 테크놀로지가 지금 적자를 뭐 계속 보일 수밖에 없겠죠. 계속 투자해야 되는 비용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생성의 AI 쪽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 부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상용화되면서 이 비용을 투자한 부분을 회수하려는 시간은 굉장히 좀 오래 걸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코난 테크놀로지의 그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부채 비율이나 부채 비율은 그래도 100% 이하로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을 좀 가고 있고, 그리고 뭐 유보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그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AI 소프트 기업 대비해서는 저는 안정적인 느낌은 굉장히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스마트 워크나 스마트 라이프 이게 좀 그 일상생활로 좀 확산되는 그런 시기 같은 경우가 좀 길어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난 테크놀로지는 계속해서 이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적자가 나온다고 이 부분에 신경을 쓰는 부분이 아니라 AI 쪽에서의 어떤 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투자 또 상용화 이런 부분을 지켜보면서 코난 테크놀로지는 기회를 계속 줘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나 지금 비중이 한 10% 정도 되시고 거의 이제 그 매수가가 약간의 좀 손해를 보고 계신 구간인데, 추가 매수라기보다도 이 코난 테크놀로지의 그런 그 10% 정도를 좀 보유하는 과정으로 더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 들어왔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남은 연말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8002님, 유로메카 37,5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 손실이 큰데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꼭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조선소의 협동로봇 도입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보였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1574님, 에코프로 BM 125,300원 100%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주가가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비중이 커서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우사랑님, LS 일렉트릭 18만 원 20%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성욱 차장님과 함께 유로메카부터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떤 좀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잠깐의 어떤 반짝 상승으로 끝나는 좀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로메카이지 않을까. 지금 현재 비중은 30%시고 그 매수가가 지금 37,500원이신데요. 우선 이제 유로메카 포스코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대기업의 저는 이제 로봇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기업이 어떤 투자나 또 협업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이슈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이슈가 붙는 과정에서도 오늘처럼 이렇게 반짝하고 이런 랠리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좀 약간의 좀 안타까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30% 정도면은 그래도 이 대기업과 연관
기반되는 로봇 관련주들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리오메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에 대한 이런 이슈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시 한번 랠리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30%시면은 약간 비중은 주가가 좀 3만 원을 돌파했을 때는 저는 20%로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아픈 손가락이죠. 바로 이제 이 에코프로 BM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에코프로 BM 근데 지금 비중이 그 100% 정도 되십니다. 뭐 이 정도면은 지금 손실 구간은 약간의 좀 덜 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그 에코프로 BM에 대한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이제 물음표가 내년에도 지금 나와주고 있죠. 뭐 그런 점에서 어떤 양극재나 특히 이제 양극재나 음극재 쪽에서의 어떤 섹터를 나눈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수출 물량이 많이 딸리는 건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0%가 제일 우려스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에코프로비의 100%가 아니라 저는 과감하게 20%까지 이번 주에는 한번 좀 줄이시고 나머지 80%를 다른 섹터로 한번 좀 돌려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LS 엘렉트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비중은 한 20% 정도 되십니다. 지금 매수가가 18만 원이시고 현재가 16만 2,900원을 좀 하고 있는데 그나마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이제 건설 업종에 대한 그런 이슈 우려가 지금 전력기기 쪽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LS 엘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LS 그룹 자체에서의 뭐 케이블과 전선 쪽에서 오히려 앞서서 효성중공업보다는 건설 리스크가 덜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 정도면은 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로봇과 함께 수급이 향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영상 콘텐츠 관련주를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